입니다. 오늘은 소비자 행동론 4주차 4-2 다속성 모델의 전략적 응용에 대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이 다양한 내용들을 전략적으로 어떻게 응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오늘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비자 선택에 중요한 기준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대두된 내용을 막대 그래프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브랜드 속성의 중요성 중에는 다양한 연령 집단에서 아래 속성들이 브랜드 구매를 결정할 때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막대 그래프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신뢰 가능한 상품, 여기에 대한 내용이 가장 1위로 나왔습니다. 모든 사업 그리고 어떤 아이템에 대해서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속성 중에 인지도가 높고 대기업 상품이고 이런 브랜드들은 대다수가 보면 신뢰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신뢰성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신뢰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그동안의 브랜드라든가 브랜드의 안정성 그리고 제품에 대한 오랜 동안의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뢰 가능한 상품을 택하고 결정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성은 그야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전략적인 이런 내용인데요. 세상은 이제 환경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기도 하지만 경제성을 따지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전략적인 상품에 대한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휘발유 자동차 연료가 휘발유에서 디젤 경유차로 바뀌어서 좀 더 저렴한 걸로 연료율이 높은 걸로 바꿨습니다만 LPG 이제 요즘은 하이브리드로 해서 연료 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거보다 더 전략적인 내용으로 갔던 것은 이제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것을 사람들은 많이 따지더라. 그 다음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재활용이 가능한 상품을 우리는 택하기도 합니다. 어떤 소비자는 음료수를 사는데 그 병을 음료수가 담겨져 있는 병을 사용하기 위해서 음료수 내용물과 상관없이 내용물의 중요성과 상관없이 구입을 해서 음료수를 마시고 나서 그 병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하기도 한다고 하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렇게 보다 보면 내용물이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그 병이 더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인가?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보다는 좀 책임 있는 그런 제품들을 소비자는 그런 브랜드를 선호하더라. 그리고 지금 최근 기술을 이용한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쉽게 예를 들자면 스마트폰 같은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최근 기술로 계속 진화하면서 성장해 왔습니다. 사람들은 신제품에 새로운 최근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를 했던 것이죠. 예를 들자면 2G폰일 때 전화만 가능했다가 처음에 또 문자를 추가했다가 나중에는 스마트폰에서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최신 기술을 넣으면서 소비자는 또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화되니까 또 그때 스마트폰을 전체 바꾸게 됩니다. 핸드폰을 그랬죠.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던 것은 핸드폰, 모바일 안에서 인터넷이 가능한 상품으로 바뀌면서
급진적인 진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한 시기에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핸드폰이 스마트폰, 인터넷이 가능한 모바일 핸드폰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은 핸드폰을 전체 많은 숫자가 다시 새 기술로 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 기술을 이용한 것인가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관심이 커가는데요. 나중에는 빅스비 기능, 그래서 사람의 말을 인식하는 AI 기능이 들어있는 이 빅스비 기능이 추가되면서 또다시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지고, 카메라는 디지털 카메라, 별도로 있었던 디지털 카메라보다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을 때 거의 작가 수준에 가까운 사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최근 기술을 이용하기 위해서 구매하곤 했던 브랜드 인식도가 좋아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개인화되고 관심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인공지능 빅스비 같은 경우가 계속 사람의 목습을, 사용자의 목소리를 학습을 해서 나중에는 좀 발음이 부정확해도 무슨 말인지 알아서 체크를 할 정도로 그렇게 진화돼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브랜드들이 소비자를 계속해서 유인하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소비자와 계속적인 접촉을 유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기왕 스마트폰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예를 들었기 때문에 들겠습니다만은, 스마트폰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중에도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 그것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것을 간단히 클릭 한 번만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던 것, 이런 것들이 계속적인 소비자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예전에는 복잡했습니다만은 요즘은 간단하게 원 버튼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고 공간 전략적인 내용인데요. 또 스마트폰 예를 듭니다만은 계속해서 반도체가 개발이 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칩들이 초소형으로 소형으로 바뀌면서 오히려 계속 기술이 개발될수록 그 개발한 양품의 부피나 무게가 커진 게 아니라 반도체의 개발로 더 축소되고 저렴하면서 많은 기능을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엔터테인먼트 하는 것인데요. 인간은 최초부터 이렇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즐거움이 들어 있었을 때 사람들은 많이 이용을 하더라 하는 내용인데요. 스마트폰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사진을 촬영하고 동영상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상당히 사람들을 재미있게 해주는 것들의 하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잘 알려진 브랜드, 인지도 높은 브랜드를 좋아하고 현대적인 것인가, 그리고 고객화된 서비스인가를 보는 것입니다. 고객의 입장에서 움직이는 서비스인가에 대한 선호도는 더 높아지더라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 기준에 중요한 기준들을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마지막으로 유기적인 것, 정신적인 것, 우아한 것, 전통적인 것, 세련된 것, 다국적인 것, 극한어, 이런 내용까지 소비자가 선택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은 내용들을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유명 브랜드와 유명하지 않는 브랜드의 평가 차이는 어떤 것인가 봤는데요. 브랜드 선호하고 무상표 선호를 하는 연령층의 비교 데이터를 여기에 지금 예시를 들어놨는데요. 지금 13세에서 17세 이 연령은 브랜드를 아주 선호하더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한테 마케팅을 소구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브랜드 인지도가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8세에서 25세 이 시기는 브랜드도 선호하지만 무상표 상품을 선호한 층도 만만치 않게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26세에서 35세는 더더욱 브랜드 선호와 무상품 선호가 비슷하게 가고 있는데요.
36에서 49세는 상당히 실속 있는 구매를 하는 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36세에서 49세는 오히려 유명 브랜드가 아니라도 무상표품을 더 선호하고 실질적이고 실용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럼 나이가 먹고 갈수록 무상표품을 선호하는 층이 높아질까 했더니 그게 또 아니더라는 것이죠. 50에서 69세 사이는 그나마의 브랜드를 선호하는 층이 더 다시 많아지는 층인데요. 그러면 36세에서 49세층을 겨냥한다면 여기에는 실속 있고 저렴하면서도 상표와 상관없는 무상표품 선호가 높기 때문에 이 연령대를 공략할 때는 꼭 유명 브랜드가 아니어도 실속 있는 상품이 매출이 발생될 수 있는 요인이 많다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연령대별로 5가지 중요한 브랜드 속성을 정리해 놨는데요. 신뢰 가능한 제품을 찾는 부분은 전 연령층에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신뢰는 소비자를 상대하는 데 중요한 내용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최근 기술을 이용하는 내용인데 13에서 17세는 최근 기술을 요구하고 18세에서 25세는 에너지 전략적인 것을 그 이후부터는 아주 전체가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에너지 전략적인 상품은 다양한 연령대에서 다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 가능한 것하고 에너지 전략적인 것은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농론할 수 있는 컨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기술을 이용하는 내용의 세 번째 내용인데 여기에서 지금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내용인데 미래를 걱정하고 사회적 책임 있는 것을 선호한 층은 주로 연령층이 많은 쪽이 선호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한 부분은 전 연령에서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 다음에 재미있는 것, 간단한 간편한 것 이 내용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전 연령이 좋아하고 있는 내용은 신뢰 가능한 그런 브랜드 속성을 아주 중요시했고 그 다음에 재활용 가능한 것들을 아주 중요시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것은 에너지 전략적인 내용이 거의 13에서 17세를 제외한 전 연령층에서 중요하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품을 개발하고 브랜드 속성을 주지시켜 가는 내용은 신뢰와 재활용과 그리고 에너지 전략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속성 모델의 적용 사례를 이렇게 다시 예시를 들어봤는데요. 지금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이런 내용들과 또 하나는 아우디 A6하고 현대 제네시스 내용을 비교를 해서 사람들이 주행 성능을 중요시하는가, 안정성을 중요시하는가, 디자인을 중요시하는가, 유지비를 중요시하는가, 또한 AS의 편의성을 중요시하는가를 점수로 이렇게 매겨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벤츠 E 클래스와 BMW 5 시리즈 비교를 했더니 오히려 BMW 5 시리즈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선택 기준이 됐다는 것을 이 표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지금 꼭 이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서 선택 기준의 예를 설명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또 아우디 A6와 현대 제네시스 비교도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이 이런 형식으로 자동차라면 주행 성능이라든가 안전성, 디자인, 유지비, 편의성 이거 가지고 주로 구분을 하더라. 그리고 이 수치는 그냥 예를 들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수성 모델의 적용 사례에서 음료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세븐업하고 다이어트 펩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해서 지금 다속성 태도 모델을
사례를 한번 보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세븐업 같은 경우는 지금 무카페인이라는 것 때문에 오히려 카페인을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대단한 인기를 끌게 됐고요. 다이어트 펩시는 제로 칼로리라는 것 때문에 칼로리가 낮다는 것 때문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세븐업 같은 경우는 자연 성분이라는 거였고요. 펩시는 카페인을 넣어서 기분을 좀 전환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맛은 똑같이 레몬 라임 맛인데요. 레몬 라임 맛인데 속성에 따라서 무카페인을 추구하는 사람들, 아니면 제로 칼로리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속성 분석을, 다속성 태도 모델 분석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속성 모델의 전략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요. 특정 속성이 경쟁 브랜드보다도 뛰어나다면 그 특정 속성이 다른 속성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 자신의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특정 속성이 경쟁사보다 뛰어나다면 그 뛰어난 속성을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차체가 무거워서 연비가 많이 나간다면 단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안정성의 속성이 더 중요하게 부각시켰을 때 연비가 많이 드는 것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간과하면서 안정성에 더 포커스를 둘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기의 단점에서 단점을 이용한 장점을 추출해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서 차체가 무겁지만 안전하다. 그러면 연비가 좀 들더라도 돈이 많은 사람은 안전을 더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 차를 사겠죠. 이런 식으로 특정 속성이 경쟁 브랜드보다 더 나은 것을 부각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속성을 감소시키는 또는 떨어지는 속성을 부각시키는 비교 광고에도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경쟁자의 긍정적인 속성, 그리고 경쟁자의 떨어지는 속성을 부각시키는 비교 광고, 이것이 지금 다속성 모델의 전략적 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쟁자의 안 좋은 점을 비교 광고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정한 차별화는 원래의 강점에서 더욱 따라올 수 없는 경제를 구축하는데 마케팅 시사점을 제시하는데요. 와이파이 개수를 경쟁자와 비교해서 보여주는 광고와 와이파이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광고라든가 이런 광고를 우리가 접할 수 있는데요. 어찌됐든 경쟁자의 단점을, 경쟁자의 약점을 비교 광고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략적 응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품의 새로운 속성을 추가해서 경쟁자와 차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맥주를 예를 들었는데요. 물을 타지 않는 맥주라고 광고를 해서 차별화를 강화시켰습니다. 지금 국산 맥주 중에서 물을 타지 않는 맥주라는 것을 광고했던 클라우드가 수입 맥주들의 내용과 거의 견주어서 뒤떨어지지 않는 맛을 내고 있다는 걸 강조를 해서 더 매출을 많이 발생시키고 신상품을 개발해서 성공해 나가는 그런 사례를 우리는 사례로 들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속성을 추가할 것인가, 그래서 경쟁자와 차별할 수 있을 것인가 인데요. 더 차별화를 완벽하게 하려면 경쟁자가 따라올 수 없는 차별화를 추구한다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했을 때는 좀 더 다를 수 있는, 또 어느 정도 기간 동안에 차별화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진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페이지에서 첫 번째는 자신의 브랜드가 경쟁자보다 뛰어난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자의 약점이나 단점을 비교 광고에서 자사 브랜드를 띄우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차별화를 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속성을 어떻게 추가해서 차별화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 예외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을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부분은 속성이 너무 많아서 복잡한 것을 간소화시켜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추가뿐만 아니라 간소화시키는 것도 오히려 소비자의 차별화를 추구할 수 있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사용하기 불편했던 것을 원터치 버튼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것이 새로운 속성을 복잡하게 하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해준 것이죠. 이런 것들이 예를 들자면 카메라 기능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양한 것을 설정한 게 아니라 자동이라고 하는 기능을 터치 하나 해놓고 촬영을 했을 때 거의 전문가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사진이 촬영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차별화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간소화시키면서 추가하는 게 아니라 간소화시키면서도 차별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태도와 행동 간의 연결성을 보는 건데요. 신념, 태도, 행동의 관련성을 여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례는 지금 피자헛에 대한 사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피자헛에 대한 신념은 팬피자가 있다, 그리고 슈퍼 슈프림 피자가 있다, 샐러드 바가 있다, 맥주를 마실 수 있다, 또 대신 도미노 피자보다 더 비싸다, 그러나 접근성이 좋다, 주차 시설이 좋다, 빨간 지붕을 가지고 있다, 즐거운 종업원들이 있다, 좋은 분위기가 있다, 이런 식으로 피자헛에 대한 어떤 신념,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피자헛에 대한 행동을 일으켜서 피드백을 신념이 해줍니다. 금요일 밤에 피자헛에 가자. 예를 들어서 어떤 광고, 카피로 이렇게 유도하기도 하고, 또 거기 가서 매니저한테 질문하자 해서 질문하면 답을 잘 해주는 피자헛의 매니저, 또 피자 TV 광고를 유심히 보자 했을 때 피자헛의 광고 내용을 독특하게 이끄는 거죠. 무료 음료수를 위해서 피자 쿠폰을 이용하자. 그래서 쿠폰을 기업들은 발행을 하고 거기에서 쿠폰을 무료 음료수를 얻기 위해서 피자헛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친구들에게 추천하기, 그리고 메뉴를 자세히 읽어보자 하는 내용으로 메뉴를 다시 상기시키게 해서 신념의 피드백을 하더라. 그래서 행동을, 피자헛에 대한 행동을 신념으로 피드백을 해서 다시 신념을 더 굳히게 하는, 그래서 행동을 움직이게 하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피자헛에 대한 사례를 들었는데요. 태도 모델은 태도와 행동 간의 어느 정도 연결 관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멈춰 있으면 안 된다. 자꾸 행동을 함으로써 신념을 굳히기를 해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영향이 있는 것과 영향이 없는 것을 여기에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성에 대한 신념에 대해 어떤 브랜드 평가 등급이 4등급을 증가하면 브랜드에 대한 평가 등급이 4등급이 증가했을 때 그 브랜드의 전반적인 평가 등급은 2에서 5% 증가하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브랜드 사용자의 점유율은 5%가 증가하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신념의 내용이 굳혀졌을 때 행동은 상당히 더 높게 나타나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에
사례를 이렇게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카드 전반적인 평가는 사용 의도 간에 강한 관계가 있더라 하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한데요. 그 내용에 대한 카드 전반적인 평가가 얼마나 좋으냐에 따라서 사용 의도 간에 강한 관계를 갖다는 것입니다. 미용 화장지에 대한 사례인데요. 브랜드에 대한 신념과 평가는 구매 의도와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신념과 평가가 행동을 하는데 구매 의도와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브랜드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광고에 대한 태도가 구매 가능성에 크게 영향을 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학생들의 시험 중에 부정행위에 대한 태도와 부정행위 간의 관계를 조사했는데, 이때 태도와 행동 간에는 전혀 상관이 없음을 밝혔다 하는 내용인데요. 태도가 행동과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무관하다고 보는 편이 맞고, 태도를 행동 예측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부정행위를 시험을 보면서 부정행위를 하면 나쁘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부정행위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태도와 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무관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의식이라든가 안 된다고 하는 평소의 생각, 이 내용과 행위 간의 관계가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소비자의 태도와 행위 간의 내용이 영향이 없는 내용들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코믹 광고와 대부 업체 브랜드 태도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지금 동영상이 클릭이 지금 안 돼서 여러분들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신념을 가지고 있는 그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가 상관이 없는 경우도 있는 경우를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4주차 오늘 4-2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